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여야 공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면접 신청자 면접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천 신청자가 몰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후보의 재배치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서울의 중성동을 네. 마포갑, 양천갑, 송파갑 등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특히 서울 중성동 을 지역에는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이영 전 의원 이렇게 3명인데요. 이들은 면접 도중에 지역구를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서로 지역구에 뼈를 묻겠다.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보를 안 하겠다. 예.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들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 대표적으로 중성동 을 지역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마포갑과 서울 서대문 갑 지역 등도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뭐 중진의 험지 출마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삼선의 조혜진 의원 결국 그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김해을에 출마해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의원직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그것을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역구 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중진 의원으로서는 3번째 결정이 되겠고요. 현재 김해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맡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이미 이제 부산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경남의 김태우 의원이 낙동강 벨트 출마 요청을 수용을 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하기 위해서 중진을 좀 재배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는 부울경 쪽입니다. TK에도 좀 옮겨 붙을 거라고 봅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 상태고 당의 답변도 국민의힘의 답변도 그러한데요. 일단은 이제 PK의 낙동강 벨트와는 달리 TK에는 조금 더 험지라고 볼 만한 지역이 좀 없는 편입니다. 네. 대상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또 수성 갑 지역의 의원이고 5선째를 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성 을에서 김부겸 당시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수성 갑으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여기 권역 내에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의 사정이 각자 지역의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야 출마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 서대문 갑에 출마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인 전 위원장이 서울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구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출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인요한 전 위원장은 지역구는 안 나온다. 또 이렇게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지역구 출마 여부는 불투명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좀 반발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고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의 반발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온몸으로 막으셨던 분입니다. 라고 네,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인 건 맞다는 취지로 축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공천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국민의힘을 해 나갈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이번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입장이 있었나요? 네, 김성태 전 의원은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거들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연 사격을 나섰는데 국민의힘에 나쁜 버릇이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성태 의원 한 명 잡기 위해 시스템 공천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다가 참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이렇게 당에서 헌신한 사람을
빼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제 홍 시장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포스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성태 전 의원의 이의 신청을 당에서 받아들이고 경선으로 서울 강서울 지역 후보를 정하는 게 네.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의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일부 전현직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일부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공천 작업이 민주당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가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학진 전 의원이 이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꼴찌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문 전 의원은 뭐 언론의 인터뷰에 네. 응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여론조사 수치를 다 얘기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맞춤형 여론조사였다. 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양쪽에서도 다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문 전 의원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들이밀면서 불출마 요구를 하는 건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좀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연락하는 게 월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 관계자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다라고 변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다만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또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당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조국 창당 선언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창당 목표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라고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성대모사를 저 처음 들어보는데 잘하시네요. 네,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네. 또 총선을 맞아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다 전직들이군요. 현직이 다 아니고 전직이죠. 전직 몇 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국이 뒷문으로 의원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조 전 장관 어떤 식으로 출마를 할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국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인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일정은 벗이다 동지라고 그렇죠. 표현했는데 이들과 함께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전 장관 창당 또 총선 출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은수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유죄 판결 이후 닷새 만에 창당 선언을 한 것을 지적을 했고요.
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후안무치라는 4글자를 올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공식화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위성정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인데 네. 이 단장직을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박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인 창당은 결코 국민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다라고 밝혀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소위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선거연합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네,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건국전쟁 흥행입니다. 예,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놓고 정치권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일단 이 영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기존의 네. 교과서나 언론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는 취지로 제작이 됐는데 한국전쟁 중의 행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뭐 새로운 사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뭐 차별화되는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구 선생에 관한 논란 등의 갈등의 소재가 컸었던 이런 주제들도 또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재 누적 관객 수 33만 명 돌파를 했고요.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의 관람 인증 열풍이 계속 불고 있고 이게 설 연휴와 또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흥행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여권에서 관람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라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입장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극우적 주장에 경도되더니 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입을 다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 반응이 이전에 있었던 그 서울의 봄 영화 그때와 또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의 봄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를 연상케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의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해체를 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놓고 맞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길이의 김대중 또 개봉을 했었는데 네. 예, 이 영화를 두고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거의 오히려 논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이 건국 전쟁을 놓고 여야 간에 이제 논쟁이 또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영화 흥행의 일부에는 예? 교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조직의 단체 관람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교회 차원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대관을 해서 하루에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게 오는 15일, 16일까지 사흘 동안 교역자, 신도 등 약 4,000명이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이 건국전쟁 영화 보러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강원래 씨가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가 막상 동네 극장에 가니 계단뿐이라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관이었다. 네, 컴포트관이라고 하는 상영관이었었는데 네? 입출구가 계단밖에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고 영화관 관계자한테 이제 들어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극장 측에서는 계단이라서 위험하다는 답이 돌아와서 관람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익 시설의 미비의 현실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뭐 가수 나올 씨도 뭐 관람 후기 올렸다가 이게 게시물 화제가 됐네요. 네, 아무래도 이 영화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찬사를 담고 있는 영화이고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영화에 동의하지 않는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나얼 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승만을 존경하는 건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다. 지능 문제다라는 댓글까지도 달렸고요. 정이 뚝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좀 강하게 연예인들 상대로 또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인데 경질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그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라고도 알려져 있죠.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정몽규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협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 클린스만 감독 미국으로 지금 떠난 상황인데 어제 축구 팬들의 시위도 있었네요. 네,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 선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연봉 기준 공개하라 와 같은 구호도 나왔고요. 축구협회 개혁의 시작, 정몽규와 관계자들 일괄 사퇴하라, 이런 플랜카드도 나왔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차 그 화상 전화로 해임 통보해요 라고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건 좋은데 클린스만 감독 연봉이 지금 한 2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질을 한다면 위약금 한 70억 넘는다고 하던데요. 네.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아시안컵 4강을 통해서 해소가 돼버렸다. 예, 4강이 넘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위약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게 뭐 거액의 위약금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위약금을 무릅쓰고라도 하루 속히 경질을 하고 다음 월드컵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부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임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고심거리가 월드컵 2차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3월부터 A매치 기간인데 해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네. 다음 달 18일에 대표팀을 소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1일, 26일 이렇게 그 달에는 태국하고 두 차례 경기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 경질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집행부 보고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해서 한 4주쯤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후임 감독을 한 달 이내에 그 사이에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또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입니까? 네, 지난 2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에 했던 발언인데요. 네.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나토 조약에 보면 이제 5조의 집단 방위 조항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미국이 나토라든지 유럽과의 관계를 좀 저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이 유럽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강경하게 발언을 네. 해서 또 이거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액면이라든지 맥락을 봤을 때는 진짜 버린다기보다는 압박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뭐 한국도 경험을 했었는데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 정권의 어떤 강한 어떤 그립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유럽에 대해서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일단은 압박을 하면서 유럽 각국들이 좀 스스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이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